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도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의 5월 정신을 잇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달랐지만 목포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목포 5.18 민주항쟁 44주년 기념행사위 몬보현 집행위원장 모시고 목포가 기억하고 있는 5.18 이야기를 나눠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목포 5.18 민주항쟁 44주년 기념행사위원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목포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라는 단체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계시죠? 예, 목포 5.18 민주항쟁 기념사업위원회는 정확하게 이제 기념사업위원회가 되는 것은 97년 국가기념일로 좀 정하면서 한 27년 됐죠, 올해로.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목포 시내에 있는 한 120여 곳, 그러니까 관변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까지 총 망라를 해서 구성 범위를 삼고요. 네. 그 중에 20여 단체가 모여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마다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5.18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식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목포에서도 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80년 5월 17일부터 목포대학과 당시에 목포공업전문대학의 핵심 학생운동의 핵심 대학생들은 예비금속이라는 그 일망타진 작전이 있었어요. 17일 밤에 다 걷어가 버리고 5월 18일부터 이제 강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목포는 5월 21일 강주에서 버스가 내려오면서 네. 시가 이제 대열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강주에서 오후 2시 정도 내려왔다 오후 5시 정도에 강주 실장과 사장을 알리고 함께 동참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시민 학생들이 네. 그때 왔던 차를 타고 강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1일부터 목포는 투쟁위원회를 이제 꾸리게 되고요. 그게 지금 목포역 2층 현재 갤러리로 쓰고 있는 그 장소에 투쟁위원회 본부가 꾸려지게 네. 됩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역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일제 강점기에 이제 미국 수탈을 위해서 쌀을 갖다가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는 항구도 되지만 여기에 이제 1911년도에 철도가 개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세 사건, 3.1절,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그리고 4.19, 5.18, 60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5.18 때는 이 시민들이 모였던 역사적인 광장 민주주의. 네. 그리고 60대 역시도 거기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시민 집회를 열었던 광장 민주주의의 터전인 것이죠, 목포역은. 네, 현재 목포역에는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다 분신을 하셨죠. 고 강상철 열사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강상철 열사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상철 열사는 그러니까 80년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강상철 열사는. 그리고 86년에 목포과학대 건축가를 휴학을 한 상태에서 네. 목포 청년운동연합의 차장으로서 청년운동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86년에 그러니까 87 이른바 60 항쟁이 터지기 딱 1년 전입니다. 86년 6월 6일 날 5.18 책임자, 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진실 규명을 하라라는 구호를 외치시고 당시에는 그 목포역과 그 건너편 네. 지금 MBC 사옥에 있는 공간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를 건너오셔서 지금 뭐 전국체전 그 진행탑이 있잖아요. 네. 그 부근에서 이제 분신을 하시게 됩니다. 전두환,
그리고 이제 학살자 처벌을 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투병을 하시다 결국에는 돌아가셨죠. 86년도 일이죠. 그리고 올해로 38주년이 됩니다. 네, 또 무엇보다 오는 6월에 5.18 민주화 운동의 첫 국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는 시기인데요. 이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왜곡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계시죠. 예, 이게 2019년 12월 26일 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5.18 진실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2년이 연장이 돼서 네. 최초에 2년이었죠. 2년이 돼서 23년 12월 26일로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안에 최종 보고서와 정부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연구자들이나 강주 5.18 연구단체, 재단, 제관계단체 및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1월 말쯤에 1월 28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종 보고서의 실을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을 삼았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다오라는 이제 공문이 강주시로 내려오죠. 그래서 강주시에서는 공법단체, 즉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단체 해서 약 10여 곳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네. 그 후로 얼마 있다가 전남도까지도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의견을 낼 수 있는 보고서의 초안 자체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조사위원 진조위가 했던 과제 17개 중에서 6개 정도가 규명 이제 불능입니다.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불능이라는 표현 자체는 확실한 명확한 규명이 어렵다라는 취지이니까 올이냐 nothing밖에 없어요. 예 아니요밖에 없습니다. 네. 애매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명할 수 있냐 없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민군이 먼저 발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 부분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규명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18 국제연구원의 박병섭 박사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개념과 용어가 전혀 피해자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 네.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객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진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진실을 먼저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거기에 대한 정신 계승, 특히 이제 유대인 관련해서는 아우슈비츠처럼 네. 이렇게 기념 사업을 해서 정신이 계승되도록 그리고 다크죠, 다크 투어로서 관광지로서 거기 와서 역사적과 그 시대의 실상과 참상을 느껴라 이런 건데 강주는 그 전에 국제적인 기준이 선포되기도 전에 사실은 5개 요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요건들이 사실은 다 요구됐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원칙에 따랐느냐 이런 점에서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전원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 그다음에 뭐 국회 추천, 그다음에 시민단체 추천 이렇게 돼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5.18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겪고 있었는데 군인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네.
피해자 살아남은 피해자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네. 그 유족들도 겪고 있다. 근데 형사나 이런 국가 폭력의 가장 기본은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회복적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리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지름길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규명이 되고 그 전제 위에서 용서와 화해가 존재하는 것이지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자에 대한 뭐 유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에 서서 문제 제기를 했던 터라. 그리고 이제 외국에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공소시효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런 진실 규명은 시효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역사 잘 아시다시피 반민특위에서 실패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5.18 너머에는 22년도 미얀마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미얀마어로 번역이 돼서 네. 한다는 것은 이 5.18 정신의 국제화. 그러니까 이미 바깥에서는 5.18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장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 두텁기도 하다. 44년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은 영원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른 외국의 사례가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어온 것들이 40년도에 4.3 제주 4.3 사건이 네. 있고 79년도에 부마 항쟁이 있었고 80년에 이제 5.18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차 조사, 3차 조사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폭력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들이 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이제 제안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그 발표가 됐죠. 네, 그런가 하면 10일에는 이 전남교육청과 함께 박승희 열사의 33주기를 추모하는 학술 콘서트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남의 의정신을 잇기 위한 자리였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던 학술 콘서트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가 박승희 열사 33주년이 되는 해고요. 5.18이 44주년이 되는 네.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승희 열사 33주기 기념을 하는 학술 콘서트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박승희 열사가 다녔던 학교가 정명여고였거든요. 근데 일제 시대 때부터 강점기 때부터 정명여학교라는 곳이 있었고 그때 만세 운동을 했던 4월 8일 날 목포에서 3.1 만세 운동 이후에 만세 운동이 정명여학교를 중심으로 4월 8일 날 목포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제 강점기 시절의 그 운동, 네. 독립운동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목포상고, 지금 현재 목상고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 분연히 일어서서 거리로 나왔던 그런 역사, 이런 역사 맥락 속에서 80년 5월에 우리의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어떤 모양새를 취했는가. 그래서 시대의 소명에 따른 젊은 청년들의 의라는 개념, 요거를 키워드로 의로운 행동은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가졌었느냐라는 네. 것이어서 정명여고, 그 다음에 목상고, 그리고 80년 5월. 여기서 일제에서 그러니까 1910년도 19년부터 80년까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박승희 열사께서 지금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도 이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자리를 함께했다고요?
예, 각기 여기서 이제 발제는 목포 5.18과 목포 이제 청년 학생에 관한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연구자께서 발표를 하신 거고요. 네. 4.8 정명여학교에 관한 것은 정명여고 역사 동아리 고백신이라고 네. 하는 단체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목포 상고는 네. 목상고에서는 또 역사 동아리 사각사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학생 발제자 발표자이고요. 한 분은 전문 연구자.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뭐 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회를 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올해 5.18 44주기를 맞이해서 이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념 행사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해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 자꾸 이제 유리가 되거나 시대적 그 요구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이어서 올해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포 15곳 중에서 전남 사적지와 겹치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5월 18일 이 기념식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사적지 탐방 투어, 그래서 스탬프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5.18 정신을 잊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 잇따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가장 크게는요. 그분들이 20대 대학생 새내기 시절이 44년 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살, 19살이라고 하더라도 65세인 노인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시지만 그분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자꾸 남의 기억이 내 기억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당시에 경험했던 그 여러 각 계층의 경험의 정도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2년 6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목포 5.18 이 구술 체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아마 6월 7일 이 심포지엄이 끝나고 6월 중에 일책 5권 체제로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 역사적인 추적과 탐구, 앞으로는 이제 트라우마, 그 주변에서 함께 고통을 겪거나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찍힌 분들, 사회적으로 찍히거나 어떤 그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은 취직도 어렵거니와 일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18은 8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어떤 그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일이 늘상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 그리고 5.18의 정신개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종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44년을 이어온 진상규명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